지난 주말 겨울을 알리는 첫눈이 왔습니다. 눈 피해 없이 모든 가정에 평화가 있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여주협의회 민경학 의장님 모시고 민경학 협의회장님이시죠? 예, 모시고 인터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민경학 협의회장님 하면은 제 기억으로 이제 어렸을 때부터 농민운동을 많이 하셨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아마 제 기억에 가톨릭 농민회인가요? 네. 예, 그때 얘기 조금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가톨릭 농민회는 사실 그 당시 농민들이 별 농업에 대한 문제를 갖지 못할 때였습니다. 그때 이제 막 새마을 운동이 한창 벌어지고 그래서 농민들이 새마을 운동만 하면 잘 사는 줄 알고 그런 시기였고 또 정부가 하는 일에 좀 반기만 들으면 탄압이 아주 심했던 시기였죠. 그러다가 아무래도 세상이 농민들이 이제 점점 천시받는다는 느낌을 갖고 있을 때 가톨릭 농민회를 알고 거기에 가입하게 돼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초대 농민회 이제 여주농민회 회장님도 역임하셨어요. 그 당시에 보면 아까 새마을운동 이야기 나오니까 벌써 그때 박정희 대통령 시절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초대 농민회면 아마 전두환 정권 시절인가요? 아마 그 이후에 농민회가 만들어졌나요? 제가 이제 가톨릭 농민회 할 때는 박정희 정권 시절이었고요. 하긴 그때 긴급조치 부호가 발령났을 때는 아주 살얼음 팔을 걷었었습니다. 운이 좋았는지 나빴는지 감옥 구경은 못했는데 그 뒤로 이제 가톨릭 농민회가 위상전환을 하게 돼요. 나중에 박정희 대통령이 죽고 나서 위상전환을 하면서 친환경 농업, 그러니까 가톨릭 농민회가 우리나라의 농민운동을 담보할 수 없다. 그러니까 위상을 전환해서 새생명운동 쪽으로 가고, 그리고 남아있는 회원들이 두 가지를 다 하든 한쪽으로만 가든 하기로 했는데, 저는 그때 이제 새생명운동 쪽에 가지 않고 농민운동을 계속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새생명운동이라는 게 아마 한살림 비슷한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친환경 농업 쪽으로. 그러면 초대 농민회 하실 때 그때 어쨌든 군사 정권 시절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을 것 같아요. 예, 그때는 이제 전두환 군사 독재 시절이었죠. 이제 탄압이 계속 그때까지도 심했어요. 그래도 그때는 좀 덜한 때고, 과거에는 더 심했는데, 이제 농민들이 그때만 해도 좀 깨이고, 그리고 이제 농업이 점점 어려워지는 걸 농민들을 느끼니까, 농민운동에 관심을 갖게 되고, 또 그때는 학생운동이 전국적으로 아주 잘 조직이 돼 있었고, 그 중에 한 청년이 굉장히 활동이 좋았던 시절이죠. 그때 학생운동 하던 학생들이 각 지역에 내려가서 농민운동을 도와주고, 여주에도 여주 출신의 몇몇 대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와서 농민운동을 시작했어요. 근데 다른 지역에서는 지역에 뿌리를 두지 않은 학생들이 내려와서 거의 실패한 적이 있는데, 여주 출신들이 남아서 운동을 한 것이 지금까지 농민운동이 잘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당시만 해도 경기도에서도 여주군 농민회 하면 아주 굉장히 세력이 셌었던 것 같고요. 지금도 가장 센 것 같긴 한데. 지금도 경기도에서는 가장 열심히 하는 농민회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초대 경기도연맹 의장님도 같이 맡으셨었죠. 그게 같은 해 이제 여주농민회를 창립하고 92년도 2월 달에 7월 달에 경기도연맹을 창립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여주군 농민회장을 하면서 경기도연맹을 맡게 됐어요.
그 당시에 아마 제일 화두가 됐던 게 제 기억에는 그 전이죠. 그러니까 우루과이 라운드라고 해서. 네, 그게 예, 이제 예, 농민회 창립하고 나서 바로 예. 그때부터 이제 그 우루과이 라운드가 그 얘기가 있었는데, 뭐 이제 그 농민회가 창립하고 나서 우루과이 라운드 반대 운동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게 되죠. 그 전까지는 사실은 이제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보호무역을 보호무역을 해야만 사실 살아남을 수 있는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농산물 쌀값을 만약에 뭐 다른 나라하고 이렇게 무역 경쟁을 시킨다면 사실은 뭐 바로 다음 날 접을 수밖에 없는 산업이기 때문에 쌀 산업이나 뭐 농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보호무역을 하지 않으면 필수적으로 보호무역을 해야 되는 것인데 보호무역을 하지 말자. 그러니까 보호무역을 하고 이것도 이제 자유경쟁하자 이렇게 했던 게 이제 우루과이 라운드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지금도 그 당시 쌀값하고 비교했을 때 사실 그렇게 많이 올랐나요, 쌀값이? 그때보다 오히려 이제 그 물가상승률 계산은 그때보다 더 싸죠, 지금이. 지금 더 싼가요? 더 싸고, 예. 그때는 그 농사를 지어도 기계보다 사람이 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오히려 힘은 들어도 소득은 높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기계가 가져가는 그 생산비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 농민 소득은 많이 떨어지는데 그 대신에 농사를 많이 져야 됩니다, 지금. 웬만한 기계가 뭐 몇 억씩 하던데 콤바인 같은 경우도 예, 기계 값이 너무 비싸고요. 근데 이제 컴바인 같은 경우는 뭐 이항기나 컴바인 같은 경우는 1년에 며칠 쓰지도 않고 있으니까 이제 그 계속 조금씩 사용을 해야 이게 기계 수명도 길어지는데 그 쓰고서 1년 동안 놔두니까 이게 기계가 더 희망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민주평통 얘기 조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민주평통위원장을 맡게 되셨잖아요. 협의회장을. 지금 위원장이라고 하지 않고 네. 지역협의회라고 하죠. 지역협의회장. 예, 지역협의회장입니다. 사실 그게 제가 헷갈리는 게 그 전에는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였던 것 같아요. 정책이라는 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예, 이제 그게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 말 그대로 한다면 민주적으로 평화 통일을 하는 그것은 좀 어떻게 보면 뭐 지원하는 아니면 뭐 그런 걸 추구하는 모임인가요? 예, 사실은 헌법이 정한 대로 그 헌법기관입니다. 헌법기관이고 그 통일 정책에 관한 그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는 기구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말은 평화통일이지만 과거에 보면은 이명박 정권 들어서 저는 뭐 이런 운동은 하지 않았는데 그때만 해도 모든 활동이 거의 반공교육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요. 이제 세상이 많이 지난 1년 전만 해도 남북 관계가 아주 좋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뭐 곧 전쟁이 터질 것 같고 그랬는데 요즘에 그것이 갑자기 4.27 선언 이후에 갑자기 많이 변하는데 이게 그 위원들도 미처 잘 거기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민주평통하면은 그 전에는 그냥 관변단체로 이제 그 정부 정책을 그냥 그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좀 돕는 기구 그 정도의 역할을 했다면은 지금은 좀 약간 변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기부 자체가 해야 될 일이나 이런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여주에서 만약에 어떤 일을 해야 된다면은 좀 어떤 일을 담당을 해야 되나요? 민주평통이 해야 할 일이라면? 예, 지금까지는 이제 뭐 손쉽게 이제 하는 일이 원래는 이제 지역 주민들하고 소통을 통해서 통일 공감대를 좀 넓혀나가는 일이 가장 큰 일이라고 보는데 지금까지는 뭐 학생들 데리고 안보교육, 뭐 말은 평화교육이라고 하지만
뭐 땅굴 견학이라든지 뭐 천안함 견학이라든지 이런 거를 주로 해왔더라고요. 결국은 물론 이제 안보도 중요하죠. 안보가 국방이 허술하게 되면 한쪽이 기울면은 이게 한쪽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런 상태는 아니죠. 그래서 안보가 중요하긴 하지만 안보 문제를 국방부에 맡기고, 평화통일을 하자는 단체는 정말 평화통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주위에 알리고, 그 평화통일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서로 모색해가는, 연구해가고, 그런 것들이 좋은 결과물이 나오면 대통령한테 그 자문하고 뭐 이런 활동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내적으로 그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에 많이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그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3분기 실적이 어려워서 또 현대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들 대부분이 다 그 정부의 좀 대책을 좀 세워달라 하고 요구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트럼프가 그 무역 분쟁을 일으킴으로 인해서 굉장히 여러 나라에서 미국과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내년에 지금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지금 경제 활성화를 하려면 지금 사실은 남과 북의 어떤 경제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뭔가 돌파구가 없지 않을까 하는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평화 통일과 관련된 좀 어떤 운동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지난번에 이제 여주시청의 프랜카드가 네, 남북 정상 프랜카드가 붙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예,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네, 뭐 시장님 생각은 아니죠. 네? 시장님이 하신 일이긴 하지만. 이제 네. 그런 분위기를 미처 현실을 못 따라가지 않나, 지역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지금 과거에도 이제 북한하고 대화를 하다가 정권이 바뀌면서 이 분위기가 바뀌니까 과거의 선언들이 전부 무효화됐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도 이제 그렇게 되니까 뭐 과거에 선언했던 게 다 무효화되고 서로 또 남북 간의 그 분위기가 악화되고 그랬었는데, 이제 그러고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거 또 속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남북 대화가 많이 진전이 됐는데도 그걸 믿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북한이 태도가 많이 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평화협정을 하자는 얘기는 북한에서 벌써부터 나온 얘기로 알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북한의 발언권이 약하니까 미국이나 이쪽에서 쿠데타도 하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그래서 이제 북한이 택한 것은 아마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요. 이제 핵무기가 개발되고 ICBM이 뭐 성공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니까 북한이 요구하는 것들이 이제 말빨이 막히는 거죠, 소위.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중간 역할을 하면서 북미 회담까지 성사가 됐고, 어쨌든 지금 좀 어려운 상태에 있지만은 북미 관계도 언젠가는 속도가 문제지 언젠가는 해결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이제 평화협정만 되면은 남북 관계가 상당히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뭐 통일이야 금방 되진 않겠지만은 남북이 경제협력만 할 수 있으면, 지금 과거에 중국에 가서 실패했던 중소기업들이 북한에 가서 성공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 또 이제 도로나 철도가 제대로 연결되면 우리나라가 유럽 쪽으로 진출하는데도 상당히 좋은 계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남한은 반도이면서도 섬나라 같은 나라가 됐죠. 그래서
다른 나라로 갈 때는 꼭 바다를 거쳐서 가기 때문에 해외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반도 국가에서 어디 가는데 해외라는 건 참 말이 안 되죠. 통일이 되고 아니면 통일이 되지 않더라도 남북 교류만 제대로 되면 아마 우리나라 경제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합니다. 네, 이번에 민주평통에서 세종국악당인가요? 세종국악당에서 어떤 행사를 하신다고 하나요? 그래서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평통이 하는 일이 주민들하고 많은 소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주로 하기 쉬운 학생들을 상대로 이렇게 교육하고 이런 걸 했는데 이제는 학생들도 이제 미래의 주인공이 될 학생들도 중요하지만은 지역의 일반인들하고도 소통이 돼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일단 가볍게 마당극을 하나 준비해서 좀 소통을 시작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했다고 보면 됩니다. 주제가 배비장인데, 선달 배비장인데, 약간 대사를 좀 바꿔서 통일 문제를 조금만 다루고, 너무 심하게 하면 아예 또 반응이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서서히 좀 접근하는, 그래서 이제 남북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면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조금 변화는 있겠지만 그 속도를 좀 빨리 가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장소는 세종국악당이고 공연은 배비장전이고 그리고 시간은 금요일 날인가요? 예, 금요일 5시입니다. 네, 29일 금요일 29일 금요일 5시 세종국악당에서 배비장전을 좀 패러디한 남북 통일 문제를 이제 주제로 이야기하는 공연이 있으니 많은 시민들께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처음으로 하는 행사인데 그게 좀 어쨌든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열심히 지금 홍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아주 고맙습니다. 네. 이제 이제 마지막으로 시민들께 좀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은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상이 자꾸 변화하면 사람들이 좀 빨리 거기에 적응할 수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새마을운동이 농민들을 도와줬다 그러지만 그때 빨리 파악한 사람은 사실 농민들이 속은 거였거든요. 도시와 농촌이 편차가 벌어질 때 농촌을 달래기 위해서 한 게 새마을운동이라고 봅니다. 물론 그걸 정부를 믿고 새마을운동하신 분들이 잘못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는데 엄격히 따지면 그분들도 속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세상이 변화되는 걸 좀 빨리 파악하고 거기에 대처하는 것이 우리나 모든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근데 여지가 좀 어두운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네, 오늘은 민주평통 여주시 민경학 협의회장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